아프고 그리고 학교 뭐 일정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데 뭐 학교 일정 때문에 빠지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해도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알아가지고 일정을 맞춰야 되는 그 자기 역할인 것이고, 그래서 학교 뭐 행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막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좀 곤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좀 그거 하시고 시간 관리를 자기가. 그리고 아픈 거 같은 경우도 뭐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니까 뭐 그런 거겠습니다만 자기가 좀 몸 관리를 잘 알아서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몸살 뭐 이런 것들 뭐 갑자기 좀 올 수도 있는데 잘 알아서 좀 관리를 해서 그것도 다 자기 능력입니다, 알겠죠? 자기 몸 관리하는 것도 자기 능력이지. 스케줄 관리하는 것도. 한 장 넘겨가지고 577번부터 볼 건데요.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날 배웠던 거를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좀 보고서 바로 진도를 좀 나갈 건데, 노트 꺼내셔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나갔던 거 좀 간단하게 내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처음 듣는 사람은 별표 쳐놓으시고 뭐 모르실 테니까 당연히 기다리시면 되고, 그리고 참고로 화요일 수업이랑 수요일 수업이랑 목요일 수업 지나서 지금 금요일 수업인데 어제 한 25명 수업 들었던 것 같은데, 어제 수업 같은 경우도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한 4명 있어가지고 내가 3시간 내내 화내다가 끝나지는 않았구나. 한 2시간 정도 화내다가 마지막 1시간에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끝났는데, 나는 기분 좋게 끝났고 듣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했던 포인트들은 뭐였죠 어제? 집중을 좀 잘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현관펜을 쳐라, 어디 필기를 해라 라고 했었을 때 빠릿빠릿하게 안 하고 자꾸 놓치고 이런 사람들이 한 4-5명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학기 초락을 해가지고 뭐 피곤하고 뭐 쭈쭈쭈 해가지고 그거 다 네 그거지, 내가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죠? 네가 알아가지고 시간 관리를 잘 해가지고 6시까지 학교는 뭐 다 끝났을 테니까 자기가 체력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네만 학교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딴 사람도 다 학교 다니는데. 자기가 잘 알아서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미리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제 내가 한 3번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결국에는 어제 뭐라 했었는데, 오늘은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좀 쫓아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필기를 해볼 것이, 내가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던 게 지난주에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어원, 동사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2, 동사2 하다. 2가지 표현이 가능했죠, 그렇죠? 써보세요, 시작. 찾는 사람이 가만히 계시고. 지난주에 배운 건데 모르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네? 하하 참. 됐죠? 첫 번째 일단 뭐예요? it 비동사, not until, 주어원, 동사원 쓰고 대신에 when 쓰고 주어2, 동사2 쓰면 되겠죠, 그렇죠? 같은 말 뭐였습니까? not until을 뭐 할 수 있어? 도치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not until 먼저 쓰시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not until 쓰자마자 주어원, 동사원 쓰는데 주어원, 동사는 도치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 not until 쓰고 주어원, 동사원 다 맞게 쓰고 나서야 V2, 주어2가 도치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배웠던 것이 이제 부정어 도치,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생님 잠깐만 봐보세요. 부정어나 이제 부사 온리 2가지가 도치가 될 때 우리가 동사의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눴죠, 그렇죠? 뭐였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3가지로 나눴고, 일반 동사의 정의가 뭐였어요? 비동사, 조동사를 제외하면 다 일반 동사라고 했죠, 그렇죠? 비동사일 때는 도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부정어 쓰고 비동사, 주어, 보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동사일 때는 부정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두, 주어, 일반 동사 원형. 근데 우리가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문법 문제가 내가 뭐라 그랬었어요? have, 주어, pp라고 쓸 때 have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야, 조동사야?
조동사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도치를 시켜야 돼요? 부정어 쓰고 do, 주어, have, pp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have, 주어, pp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덧붙였던 얘기가 as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as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의 뜻이 있었던 것인데 비동사로 우리가 또 쓰기 싫을 때는 누구 써야 돼요? 비동사 써야 되죠, 그렇죠? 조동사를 또 쓰기 싫을 때는 누구 써야 돼요? 조동사 써야 돼요. I like you. 그때만 이제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do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왜 like는 뭐니까? 일반 동사니까.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 나도 학생이야. So am I. 이렇게 되는 것이고 I can do that. 나도 할 수 있는데 so can I.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작년에 이제 나와가지고 34%짜리 정답률을 만들었던 어법 문제는 뭐였던 거예요? 앞쪽이 had pp로 써놨어. So did I. 보기 2번이었죠, 그렇죠? did가 틀렸어. 왜 틀리겠어요? 당연히. had pp 할 때 애들은 조동사기 때문에 so had I라고 하셔야지 did I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주 간단한데 3점짜리로 출제가 돼가지고 바로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에 34%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have pp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진도로 나가는 건 뭐냐면 부분 부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좀 중요해. 그래서 13-1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진도로 나갈 때 1주차부터 시작해서 4주차까지는 중요한 문법 우리가 다 배웠고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를 지난 시간 오늘이 이제 9주차 수업이거든요. 그럼 5주차부터 9주차까지는 다 뭐냐면 표현이에요.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수동태와 관련된 표현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가정법과 관련된 거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비교급과 관련된 거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물론 암기가 안 되어 있겠지만 세 가지 테마가 전부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문법적인 지식이 아니라 다 뭐예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외우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에 있는 게 오늘 이제 진도로 나가는 부분 부정인데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부분 부정은 노트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십니다. 아, 부분 부정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잘 봐봐.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조금 어려워. 글자 그대로 얘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부분 부정은 글자 그대로 부분을 부정하는 게 부분 부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분 부정을 만들어내냐 방법부터 일단 아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부분 부정을 하려면은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가 필요해 일단.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를 일단 써줘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부정어를 붙여주면 돼요.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부정어를 먼저 쓰고 전체 의미를 써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전체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중에 한 가지가 all 이런 거겠지. 그렇죠? 그리고 한 다음에 또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말 중에 한 가지가 both 이런 거겠지. 보스는 뜻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양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의미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말들을 쓴 다음에 부정어를 합치게 되면은 전체 부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부분 부정이 된다. 근데 이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부분 부정이 먼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문 한 가지를 좀 내가 적어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썼어요. Both of my parents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Didn't come to my party.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일단 전체를 나타내는 말 딱 보이죠, 그렇죠? 누가 있어요? both가 일단 딱 있어. both라고 하는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를 일단 써줬어.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을 딱 봤더니만 부정어를 한 가지 써줬죠,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didn't라고 하는 부정어가 딱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결론에 따라 가지고 전체 의미를 나타내는 말에다가 부정어를 써놨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것이다? 전체 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정이라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이 예문을 써드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야 부분 부정이라는 게 뭔지 아직까지 개념이 잘 안 올 거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저 문장 해석하면 뜻이 뭐겠어요? 딱 들었을 때 부모님 두 분이 파티에 안 왔다 이 뜻이죠.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요. 부모님 두 분이 파티에 안 왔다라는 것은 누가 파티에 오셨다라는 거야? 답변은 뭐야? 둘 다 안 왔다지. 그러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모님 두 분이 파티에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전체 부정의 뜻은 뭐냐면 두 분이 다 안 온 게 전체 부정이야. 그럼 부분 부정은 뭐겠어요? 전체가 다 안 오신 게 아니라 부분만 부정이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한 분만 왔다는 뜻이. 그래서 저 문장의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부모님 두 분이 다 오신 거는 아니다 이 뜻이. 어떤 느낌인지 감을 잡으시겠어요? 부모님이 다 안 왔다. 어감에 따라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부모님이 다 안 왔다. 이게 아니라 부모님이 다 오신 거는 아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둘 중에 한 분만 오셨다 이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게 해석을 할 때 아주 간단한 차이지만 의미 파악이 완전 바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첫째, 전체 의미를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둘째마다 부분 부정.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셨으면 바로 577번 한번 같이 보실 겁니다. 577번 보시죠. 노트가 없구나. 규민이 그 찢을 수 있는 노트니? 미안한데 한 장만 찢어서 빌려줘. 대처 보세요. 577번. 네, 읽어드릴 테니까 읽는 속도에 맞춰서 어디까지 해석되는지 잘 봐. 집중해야 돼. Since there are. 현관편 쳐보세요. There are. 이번 주 우리가 화수 수업 시간에도 배웠고 옛날에도 배웠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노트 꺼내셔가지고 there are랑 같은 말 세 가지를 일단 적어보실 건데 첫째, there 비동사 적으시고요. 자, 얘랑 같은 말 두 가지 적어보세요. 시작. 처음 들으시는 분은 잠깐만 기다리시고 내가 불러드릴 테니까 이때 빠르게 적으세요. 이번 주 화수에도 배웠는데 설마 이틀 전에 배웠는데 모르는 건 아니겠지? 됐어요. 그만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첫 번째 질문. there 비동사 있으면 반드시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됐지, 그치? 근데 이번 주 화수에 나왔던 건 뭐였어요? There are under the 뭐였죠? Consciousness, swarms of depressed 블라블라블라 기억나세요? swarms 뜻이 뭐였어요? 덩어리, 뭐 응어리 이런 뜻이었고, 그치? 그래서 there 비동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되고 there 비동사 명사는 뜻이 뭐예요? 명사가 존재하다 이 뜻이었죠, 그렇죠? 같은 말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there 비동사 ever present 명사, 저거지? 외워야 됩니다. 수능에 나왔던 표현이야. there 비동사 ever present 명사 강조한 거죠, 뜻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야? there exist 명사. 세 가지 전부 다 뜻이 뭐다? 명사가 존재하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제발 외우세요. 적기만 하지 마시고. 자, 그럼 570번 계속 읽어볼게요. 갑니다. Since there are variations among students. 배웠어. 뭐지 이거? 징조가 안 좋은데? 36분밖에 안 됐는데. 피 봤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피 볼 수도 있어. 보세요. 첫 줄부터 다시. In their school performance and in their potential to excel academically. 현관펜 별표 쳐놓으세요. To excel 현관펜 별표 쳐놓으시고 요거 얘기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냥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까? 요번 주 화수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딱 한 가지만 일단 이따가 내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투부정사가 있는데 요번 주 화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였을 때 세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배웠죠. 그렇죠? 안 들으신 분들은 인강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일단 제일 첫 번째 투부정사를 쓰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투부정사 뜻은 뭐예요? 뭐뭐? 할의 뜻이었죠. 그렇죠? To excel 뒤에 목적어 있었습니까? 없죠. 그럼 뭐라고 적었어야 될 뜻을? 뛰어날. 오케이? 간단하죠. 그렇죠? 지금 바로 외우세요. 처음 듣는 사람은 to excel 위에다 적으세요. 뛰어날.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로 얘기했던 게 투부정사 뒤에 뭐가 있는 경우, 목적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뭐 하는의 뜻으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건 이따 내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뭐였어요? 난이도와 관련된 형용사를 썼었을 때 투부정사를 쓰는 거. 그것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세 가지가 일단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not all students 보이죠? 현관펜 쳐보세요. not 현관펜 치시고 all 현관펜 치시고 한 번만 적어보세요. not 밑에다가 부정어, all 밑에다가 전체. 전체를 의미하는 all을 써놨는데 거기다가 부정어를 붙여놨으니까 얘 뭐가 되겠다? 부분 부정.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pursue the same course of academic training. 단어 뜻은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은데 첫 줄에 variation 하면은 다양성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아까 했던 potential 뜻이 뭐예요?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뭐 잠재력 이런 것도 좋고 나머지 것들은 다 됐죠. 그렇죠? 첫 줄부터 내가 해석해 볼 테니까 잘 쫓아가지고 오세요. 갑니다. there 비동사 명사니까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 사이에? 학생들 사이에. 어디에서? 학업적 능력과 그리고 잠재성에 까지 됐죠? 어떤 잠재성? 학업적으로 뛰어날. not all입니다. 모두가 다 아니다 이게 아니야.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안 그렇다 이 뜻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일부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교육, 훈련의 과정을 추구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넘어가죠. 78번 계속 보세요. One is sorry. 자, 이거 다시 조금만 집중해봐. 어디까지 해석되는지가 봐야 돼. One is sorry. One could not have taken both branches of the road, but we were not allotted multiple cells. 질문.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 어디서 끊겼니? 해석이 소리에서 끊겼을 가능성도 높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외우셔야 돼. is sorry 뒤에는 that가 지금 생략되어 있고요. is sorry that의 뜻이 뭐냐면 유감스러워하다 이 뜻입니다. 안타까워하다 이 뜻이야. 모르는 것들은 솔직하게 봐드리고 빨리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부정의 부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누구예요? not형 앞에 주시고 그 다음에 얘랑 지금 세트로 이루고 있는 게 누구겠니? both겠지, 그치? 그쪽 not가 아닌데 첫 번째 나오는 not에다 형합펜 주시고 both에다가 형합펜 주시고 얘는 딱 뭐가 되겠어? 부분 부정이 된다는 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첫 번째 제일 끄트머리 가셔가지고 were allotted 밑줄 별표. 그 다음에 수업 처음 듣는 사람만 여기다가 별표 한 개 더 쳐놓으시고 이따 내가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별표 친 거 질문하라고 할 테니까 요거 질문하셔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자, 이거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실 수 있는데 주다 시리즈 기억나시죠? 그쵸? 주다 시리즈 뭐였어요? 첫째, give A, B 아니면 B to A. 그래서 주다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A, B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전체 안 붙이고 근데 제공하다라는 거로 넘어가게 되면 A, B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 A with B로 쓴다라고 했죠, 그렇죠? 대체하다는 다 아시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A for B, A for가 아닌 거 B. A for B 할 때 A는 뜻이 뭐였어? A를이 아니라 A로 B를 대체하다고, 그렇지? A with B 이렇게 써야지 뭐가 되는 거야? A를 B로 대체하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뭐였어요? 아니다, 이번 주 화수에 배웠구나. 라고 시리즈도 배웠죠,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날 배웠나? 라고 시리즈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as 쓰거나 to be 쓰거나 아무것도 안 쓰거나. 기억나시죠? 그렇죠? 뭐 allot의 뜻이 뭐냐면은 주다라는 뜻이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llot 같은 경우는 구조를 어떻게 갖겠어? allot AP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게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잘 보세요. allot AP였으면은 잘 봐. allot AP였으면은 allot가 능동일 때는 목적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2개 필요한 거죠. AP라고. 근데 얘는 지금 수동이잖아. 그치? 그럼 목적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1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게 돼야 돼요. 바로바로. 오케이? 그래서 allot는 주다라는 시리즈가 되기 때문에 뭐다? AP의 구조가 가능하다. 노트에다 한 번만 적으세요. allot AP 적으시고 뜻이 뭐라고요? A에게 B를 주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A에게 B를 주다. 나 또 뭐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attribute A to B 이런 것도 기억이 나야 돼.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안해 너는 삼수야.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78번 같은 경우는 나머지 것들은 다 됐을 겁니다. be allotted 하면 뜻이 뭐겠어요? 할당받다, 제공받다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초부터 보세요. 어렵지 않아. 부분 부정인 거 잘 느껴야 돼. 한 사람은 유감스러워한다. 뭐를? 그 사람이 양쪽의 길을 다 취할 수 없다라는 것에 이 말은 2개를 다 못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다? 둘 중에 하나만을 가야 된다라는 소리라는 걸 인식해야 돼. 알겠지? 아주 중요해 이거. 그러나 우리는 할당받지 않았다, 부여받지 않았다, 뭐를? 다중인격을. 그러니까 다중의 사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슨 말이겠어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나는 여러 사람이 아니니까.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79번. Plastic is not always easily or economically recyclable. 딱 보이죠, 그렇죠? not 형합펜 쳐보시고요. 얘랑 세트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 누구겠어? always겠지, 그렇지? 바로 형합펜 쳐놓으시고. 벤니 그 다음에 계속 간다. and once manufactured. 형합펜 쳐놓으세요. once manufactured. 자, 그다음에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이거 이제 모르면은 진짜 이거는 자살행위야.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졸면 안 돼 벌써부터. once manufactured라고 썼을 때 나 보세요. once manufactured라고 썼을 때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게 once는 접속사야 부사야? 둘 다 될 수 있지, 그치? 그쵸? 그럼 once 부사 뜻은 뭐예요? 한 번. 접속사 뜻은 뭐예요? if. 뭐라면의 뜻이지, 그치? 처음 듣는 사람만 별표 쳐놓고 이따 나한테 질문하고 한 명 빼고는 다 별표 치면 안 돼. 그럼 두 번째 질문. once가 접속사라고 쳐요. 그러면 manufactured는 잘 들어야 돼. once가 접속사라고 치면은 manufactured는 과거 동사야, 과거 분사야? 또 고민하고 있네. once가 접속사면은 manufactured는 과거 동사예요, 과거 분사예요? 당연히 눈 똑바로 또 뽑아버린다. 나 피 봤는데. 얘기해 보세요. 과거 동사예요, 과거 분사예요? 잘 찍었네. 과거 분사죠, 그렇죠?
왜 과거 분사해? 이상한 소리에 접속사 뒤에 뭐가 없이 과거 동사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어가 없이는 절대로 동사가 나올 수 없다 그랬지, 그치?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단한데 아주 간단한데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돼요. Once manufactured, manufactured는 능동의 뜻이겠어, 수동의 뜻이겠어? 바로 수동의 뜻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주어가 없이 과거 동사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과거 분사니까 무조건 과거 분사는 수동이잖아요. 그럼 얘는 만든다면 이러면 그대로 오역이라고. 만들다면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진다면 이래야 된다고. 이게 바로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렵니? 주어가 없으면 동사가 안 된다라는 게 쉬운데 모르잖아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once manufactured 할 때 manufactured 위에다가 적으세요. 과거 분사라고 적으시고 뜻도 적어 놓으세요. 뜻은 뭐겠어요? 얘는 제조되면. 그러나 그래서 Plastic may last virtually indefinitely. 뜻 적으세요. indefinitely. 이거 고등학교 3학년은 별표 쳐놓고 왜냐면은 indefinitely 뜻을 간혹가다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definitely 하면은 확실히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indefinitely라고 했었을 때 불확실히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야. indefinitely는 영구적으로 이 뜻입니다, 알겠죠? 영원이라는 뜻이야. 혹시 몰랐으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79번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갑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항상 쉽게 경제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야.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일단 제조되면,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일단 제조되면 플라스틱은 유지된다. 사실상 영구적으로. 오케이? 일단 넘어가서 80번. 잘 들어 집중해야 돼. Being different from the crowd today.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Being different from the crowd today. Being different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화수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The key 아니죠, the key가 아니라 was creating 이 말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was creating의 뜻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비동사 ing는 그렇지. 첫 번째 뜻은 뭐예요? 안 들었고. 첫 번째 뜻은 뭐예요? 안 들었고. 첫 번째 뜻은 뭐예요?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뜻은 뭐예요? 진행의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being different라고 할 때 being different 뜻이 두 가지겠지, 그렇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거나 두 번째는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뭐뭐하는 것이다가 될 수 있을 텐데 얘 지금 자리는 주어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뜻 적어 놓으세요. being different 잠깐 펼쳐놓으시고 다르다라는 것은 ing는 뜻이 두 가지야. 뭐뭐하는 것은. 그다음에 계속 from the crowd today does not necessarily 현관펜 별표 not necessarily 현관펜 별표. 그 다음에 노트권에서 얘는 우리가 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적으세요. necessarily 적으세요. 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첫째, 오늘 이런 단어를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얘인데 necessary의 뜻이 뭐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necessary가 뜻이 뭐예요? 필요한이죠. 그러다 보니까 necessary의 뜻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필요하게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necessary의 뜻은 필이라는 뜻이야. 필히. 그럼 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반드시라는 뜻이지, 그치?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야 돼. 선생님 잠깐만 봐보세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과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첫째,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과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말의 차이점이 뭘까? 누가 더 정도가 세요? 해야 한다가 더 세지. 그치? 그럼 필히 반드시라는 말은 전체를 뜻한다라는 거 동의되세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both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뭐 할 필요가 있다의 수준은 약간 안 해도 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필히 반드시라고 한다면 이건 전체의 뜻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not necessarily도 뭐가 되겠어? 부분 부정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그대로 그냥 자살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시 necessarily는 무슨 뜻이 없다고? 필요하게라는 뜻이 아닙니다. need의 뜻이 아니야. 이거는 필히의 뜻이야. 알겠지? 근데 거기다가 not를 붙여놨기 때문에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잘 외우셔야 된다. necessary의 뜻도 아셔야 되겠고 그게 전체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아셔야 되겠고 not랑 같이 쓰여서 부분 부정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 그 다음 계속 being against something
but rather being strong in one's support for certain new ideas. 다른 뜻만 적으세요. be against 밑줄. 그대로 뜻이 뭐냐? 반대하다. 자, 그럼 우리가 80번 문장도 바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갑니다. 잘 쫓아오시면 돼. 다르다라는 것, 누구와? 대중과 오늘날. 그것은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미할 때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근데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를? 무엇인가에 반대한다라는 것을. 그럼 뭔데 의미가? 아, 강해지는 것이다. 뭐에? 특정한 새로운 생각을 지지하는 것에. 오케이? 네,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네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다 읽어봤습니까? 놓친 거 없죠, 그렇죠? 혹시 놓친 거 있으면 별표 쳐놓으시고 이따가 끝나고 나한테 질문하시고요. 노트에다가 integrate라는 단어 하나 적어보시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integrate는 내가 아주 중요하다고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integrate와 정반대에 있는 뜻까지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문제 풀면서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자,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integrate와 관련된 거 필기 전부 다 해보세요. 시작. 처음 듣는 사람 잠깐만 기다리시고. 이거 내가 수능에 보기로 엄청 출제가 많이 된다고 반드시 외우라 그랬어. 인테그레이트. 잠깐만 됐습니까?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인테그레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는 전치사 누구랑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인투와 같이 다니는 게 엄청 중요했지. 그치? 그럼 질문. 전치사 인투의 나 보세요. 전치사 인투의 뜻이 뭐예요? 전치사 인투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특별 상담이 필요한데 뭐죠? 변화죠, 그렇죠? 뭐뭐가 되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integrate라는 단어는 일단 자동사, 타동사 중에 뭐로 쓰여요? 뭐로 쓰여요? 둘 다 쓰인다 그랬지, 그치? 자타 둘 다 된다 그랬어, 얘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타동사로 쓰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제발 좀 외우셔야 된다. 첫 번째 구조는 A into B 이렇게 쓸 수 있고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into 명사 이렇게 쓰이게 될 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거 처음 듣는 사람 반드시 외워야 돼. 전치사 into는 얘 자체가 변화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가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integrate A into B라고 쓰게 되면 걔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A를 B와 합치다 이러면 큰일 나. 그러면 combine A with B의 뜻으로 처리하는 거잖아. 그럼 큰일 난다고. integrate A into B의 뜻은 뭐예요? A를 통합시켜서 B라는 것으로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integrate into 명사라고 쓰면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통합되어서 명사로
바뀐다 이 뜻이었지, 그치? 그래서 중요한 것은 integrate라는 뜻 자체가 통합하다라는 뜻이라고 할지라도 into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 얘는 무슨 뜻으로 처리해야 된다? 변화의 뜻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가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처음 듣는 사람이 여기 별표 쳐놓으시고 이따 나한테 질문하시고 남아주는 나 보세요. integrate와 관련되는 두 가지 명사를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blank is the key to 블라블라블라 기억나세요? is the key to 뜻이 뭐였어요? 뭐예요, 뜻이? 아니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나는 다 기억이 나는데. is the key to 할 때 to가 전치사야, to 부정사야? 전치사 to라고 외우라고 했죠, 그렇죠? 뭐뭐 핵심이다. 그러면 신뢰성이라는 뜻 영어로 뭐였어요? integrity였죠,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 저거 나왔던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integration은 뜻이 뭐였어요? 통합. 알겠지? 그 명사 두 가지도 외우셔야 된다. 적어놓으세요. integrity, integration. 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억력이 나쁜가? 자, 그럼 방금 내가 into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그 사실을 가지고 81번을 우리가 볼 겁니다. 81번 보세요. 단어 뜻 적어놓으세요. integrate는 전체성, 신뢰성 이 뜻이고 integration은 통합. 됐니? 네, 81번 보세요. 갑니다. His father's bankruptcy in business broke his hope into pieces. But soon he found that the odds were not entirely against him.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게 이거죠. 형광펜 쳐보세요. broke 형광펜. 얘랑 세트로 이루고 있는 거 찾아보세요. 누구겠어요? into. 딱 보이죠, 그치? break A into B 뜻이 뭐예요? A를 부셔서 B가 되게 하다 이 뜻이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 수능에 나왔던 표현 중에서 이 표현도 있었는데 두 번째 줄에 형광펜 별표 쳐놓으세요. The odds were against him. 요거 5단어. The odds were against him. 이 표현이 보기로 그냥 출제가 됐었어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The odds were against 목적어. 그냥 이렇게 딱 접근해야 돼. 목적어가 불행하다. The odds 비동사 against 목적어 뜻이 뭐라고요? 목적어가 불행하다, 운이 없다 이 뜻이야. 가능성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the odds against him이라고 한다면 불행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81번은 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갑니다. 아버지의 파산, 사업에서의 파산이 그의 꿈을 부셔서 조각으로 바꿨다. 그러나 곧 그가 알게 되었다. 그가 완전히 불행하지는 않다고. 부분 부정은 보이시죠? 그렇죠? 세모 쳐보세요. not 세모, entirely 세모. 됐니? 계속 이어진다. 다음 82번이야. 별표 쳐놓으시고 이 문장. 자, 82번 문장 오늘 우리가 외울 문장인데 내가 일단 해석을 해드리지 않고 읽어드릴 테니까 어디까지 해석되는지 보세요. 알겠죠? 갑니다. 집중하시고 잘 들어봐. Because a man has his faults. It does not follow that what he has produced, sponsored, or been associated with is worthless. Likewise, because a man is beyond praise, it does not follow that his every idea is so good that it doesn't need to be examined.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얘야. 첫 줄 제일 끄트머리쯤에 나와 있는 거 형광펜 쳐놓으세요. It does not follow that 형광펜.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한 번 더 나오죠. 바로 아랫줄이었나? 또 형광펜 쳐놓으세요. It does not follow that. 귀찮아서 해야 되는 노트에다가 적어놓으세요. It does not follow that 적으시고 뜻이 뭐냐면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이 뜻이. 따라가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 중요한 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 다 외우셔야 돼요. 일단 첫째 말씀드렸고 둘째가 뭐냐면 because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because 형광펜 별표 쳐놓으세요.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은 야 because 뜻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이러겠죠, 그렇죠? 아니 because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인데 무시하는 게 맞아. 왜냐면은 because의 뜻을 네가 모르고 있어.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잘 봐봐. 두 가지 예문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본능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언어적인 인간이니까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너가 천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하지 않아.
이 말과 너가 천재라는 이유로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너가 천재라는 이유로 이것이 당연하지는 않아. 이게 맞는지. 너가 천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지 않아. 뭐를 더 많이 쓰겠어요, 여러분들은? 천재라는 이유로라는 말을 쓰겠지, 그치?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because라는 말은 실제로 품사가 두 개로 쓰여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때문에라는 뜻 있죠. 뭐뭐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부사가 되는 것이고 부사기 때문에 because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누구를 찍어줘야 돼? 콤마를 찍어주겠지, 그치? 물론 그거는 명사도 마찬가지야. 근데 잘 외우셔야 됩니다. 명사일 때 because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 The reason why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The reason why 그대로 우리말로 바꾸면 뭐겠어? 뭐뭐라는 이유가 이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뭐뭐라는 이유가. 그래서 방금 내가 읽어드렸던 이 문장에서는 때문에라는 뜻으로 처리하면은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생깁니다. 천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지. 천재라는 이유가 이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because 삼각편 쳐놓으시고 위에다가 적으세요. The reason why 라고 적어놓으시고. 자, 두 가지를 일단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두 번째를 제일 끄트머리에 가셔가지고 beyond라는 말 보이죠? 그렇죠? 예, 형광펜 별표 치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야. 왜냐면 이것도 수능에서 보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데 자, 질문. 야, beyond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beyond 뭐뭐 위에 이러고 있으면 그 초등학생이 beyond의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외우셔야 돼. 근데 이게 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beyond 적어보시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일반적인 경향성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경향성에 대한 얘기냐면은 beyond라는 걸 썼을 때 뒤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냥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동사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경향성에 대한 얘기야? 항상은 아니야. 그러면은 명사가 나왔을 때랑 ing가 나왔을 때가 뜻이 조금 다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명사가 나왔을 때 beyond의 뜻은 플러스의 뜻이고 ing가 나왔을 때 beyond의 뜻은 마이너스의 뜻이야.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beyond가 뜻이 뭐예요? 뛰어넘는다는 뜻이죠.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요. 야, 이거는 내 능력치를 뛰어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못하겠다는 뜻이지. 카메라 어디 있어? 깜짝 흉가? 이렇게 분위기 맞춰가지고 떨어뜨려. 빨리 주소세요. 항상 내가 의문인 것이 펜을 어떻게 또 왜 떨어뜨리는 거지, 펜을? 어떻게 해야지 펜을 떨어뜨리는 거야? 펜을 막 돌리다가 떨어뜨리는 건가? 왜 그래? 펜이 사라졌어요? 아, 손에 땀이 나서. 손에 땀이 나가지고 펜이 떨어질 정도면은 주웠습니까? 아, 됐어요. 그러면 근데 무슨 얘기하고 beyond. 다시 첫째, 이거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다 하면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못하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을 뛰어넘는다. 글자 그대로 엄청 뛰어나다라는 사람일 수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뜻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명사가 나왔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의 뜻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he is beyond praise. 뜻이 뭐겠어요? 칭찬을 뛰어넘는다. 엄청 뛰어나다 이 뜻이 가능하겠지. 근데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얘 적어보세요. beyond telling a lie.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 beyond telling a lie. 그러면 쟤를 보고 너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건데 he is beyond telling a lie. 딱 첫 번째 떠오르는 뜻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걸 뛰어넘었다. 거짓말의 대가가 됐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he is beyond telling a lie는 거짓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됐다가 아니라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뜻이 돼버려. never의 뜻으로 바뀌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오케이? 근데 안 외우겠지 너는 또 그치? 그래서 다음 주에 물어서 또 모르겠지 그치?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beyond는 플러스의 뜻과 마이너스의 뜻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 잘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지금 여기서 beyond는 뭐다? 플러스의 뜻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배웠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세 번 줄에 소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요. 처음 듣는 사람은 소에다가 별표 치시고 나머지 분들은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소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와. 그럼 이제 뭐가 나와? that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소의 뜻은 뭐예요? 너무. that의 뜻은 뭐예요?
그래서 걔랑 이제 우리가 비교했던 게 누구였어요? 아주 눈알을 옆으로 굴러요. 뭐예요? so랑 비교했던 게? 소댓도 물론 비교했지, 그치? 근데 서치도 우리가 배웠죠, 그쵸? 그럼 서치를 썼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쵸? 그럼 혹시 그 예문 기억나세요? 그런 식으로 기억나세요? In such a way that 기억 안 나세요? 내재가 되어 있다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그죠? 지난주 목요일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서치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서치, 형용사, 명사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so가 있을 때는 뭐다? 형용사, that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뭘 선택했어요? so 형용사, that 딱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so에다가 너무 적으시고 that에다가 그래서라고 적으세요. 자, 그러면 네 가지 내가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이 문장 오늘 외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첫 줄부터 하니까 잘 쫓아가지고 오세요. 갑니다. 잘 봐.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한 사람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한 사람이 잘못이 있다라는 이유가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가야 돼. 오케이, 알겠니? 됐니? 다시. 한 사람이 잘못이 있다라는 이유가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가 만든 것, 그가 지원한 것, 그가 연관되었던 것,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너무 뛰어나다라는 이유로 그것이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뭐 할 필요가 없다고? 검사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83번. Inflation does not always imply falling purchasing power of one's real income, since one's wages may rise faster than inflation. 수업자료 받았니? 자, 단어 뜻부터 적으세요. inflation 뜻 적어보세요. inflation 하면은 물가 상승이라는 뜻입니다. 물가 상승. 그다음에 real income이라고 한다면 실제 소득이죠. 그 다음에 purchasing power 하면은 구매력입니다. 뭐 지금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상식이 뭐 아무리 부족하다라고 해도 이 정도 얘기는 알 것 같은데 선생님 잠깐만 봐보세요. 선생님 잠깐만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말은 이제 물가가 상승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가가 상승이 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 소득의 구매력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돼야 안 돼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빠삐코가 500원이었어. 근데 물가가 상승해서 빠삐코가 1000원이 돼 버린 거지. 그렇지? 그럼 내 실질 소득은 1000원이야. 그럼 얘네 빠삐코 몇 개 살 수 있었어요? 2개 살 수 있는 지금 1개밖에 못 쓰잖아. 그렇지? 그 구매력이 얼마가 됐어요? 반으로 준 거죠. 그 얘기인데.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설이고 그 정설이 이제 통하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지금 이 문장의 얘기야. 왜냐면은 읽어볼게요. 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요 단어 한 가지만 imply에다가 밑줄 별표 쳐놓으시고요. imply 노트권에서 노트에다가 적습니다. 이 단어도 좀 중요한 단어야. 제일 첫 번째 구조는 일단 imply 명사 적으시고 둘째는 imply A on B 적으세요. imply 명사, 둘째 imply A on B. imply 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암시하다. 그때 이때 암시한다는 뜻은 그냥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명사를 의미하다. 근데 잘 봐,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아까 전에 내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통합시키다라는 뜻의 integrate 같은 경우는 integrate into something이라고 쓰게 되면 실제로는 통합시키다라는 뜻이 아니라 변하다의 뜻으로 바뀌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imply의 뜻은 의미하다가 아니라 원래 뜻은 암시하다죠.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봐. A를 B에게 암시한대. 그게 무슨 말이야? A를 B에게 준다라는 뜻이야. 이 생각을 너에게 암시시켜준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 생각을 너한테 전달해준다 이 뜻이야.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implication of something on B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그럼 바보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B 위에 있는 A의 의미 이러고 있으면 그대로 자살행위예요. implication of A on B 그대로 뜻이 뭐겠어요? A를 B에게 전달함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데 애들이. 너는 오늘부터 알게 됐으니까 외워야 될 텐데 다음 주에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재수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노트에다가 적어두세요. imply A on B. 뜻이 뭐라고요? A를 B에게 암시하다. 근데 이때 암시한다는 뜻은 뭐다? 전달하다의 뜻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딱 기억날 텐데 특징이나 특성을 주다.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특징이나 특성, A라고 하는 특징이나 특성을 B에게 주다. 영어로 뭐였어요?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A라고 하는 특징이나 특성을 B에게 주다. 영어로 뭐였어요? attribute A to B였죠. 그렇죠? 그래서 attribute 명사 뜻은 뭐였어요? 주다? 욕할 뻔했어 방금. 주다가 아니라 뭐예요? 특성이란 뜻이었죠. 그렇죠? 예. 헷갈리지 않죠? 요건 좀 화수에 배웠으니까 그치? 그래서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imply A on B랑 같은 말이 뭐겠어? attribute A to B 같은 뜻이 딱 나오는 것이. 오케이? 안 적어도 됩니다. 그거는. 자, 그럼 우리가 83번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보세요.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항상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는 얘기지. 뭐를 항상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구매력의 감소를, 실질 소득에. 왜냐면은 한 사람의 임금이, 즉 월급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회사에서 야 물가가 이번에 5% 올랐으니까 임금을 5% 올려줄게.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 세계에. 알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가가 상승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게끔 되겠지.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84번입니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84번. 잘 따라야 돼. 집중하시고 잘 들으세요. 84번까지 나오고 잠깐 쉴 거야. 84번 잘 들으세요. The pleasure we derive from doing favors is.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이거 외웠죠? 방금 한 거. 자, 해보세요. 시작. The pleasure we derive from doing favors is. 됐어요? 그럼 중요한 지문이 이거지. The pleasure라고 하는 명사가 나온 다음에 we derive가 나왔어. 넌 무슨 생각했니? 곰돌이 생각했어요? 졸려서? 무슨 생각했어요? 방금? 딸기 먹고 싶다? The pleasure we derive.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그쵸. 명사 쓰고 주어 동사 쓴 거니까 주어 동사가 뭐 하겠어? 명사를 수식하겠죠. 그게 보였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가로쳐 보세요. We derive from doing favors가 묶여서 pleasure를 지금 수식하는 겁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지금까지 내가 4번째 별표 쳐드렸습니다. 이따 끝나고 내가 다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 계속 보세요. is partly in the feeling it gives us. 보이지 이제는? feeling it gives us.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명사 주어 동사 가로치세요. it gives us 묶어서 feeling 수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선생님 잠깐만 봐보세요. thought that, idea that, feeling that. 무슨 대실 가능성이 높겠니? 동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겠지, 그치? The feeling it gives us that 이렇게 나와 있으면 it gives us는 feeling 수식하는 것이고 that는 이제 뭐 하겠어요? feeling을 동격 처리하겠지. 오케이? that에 대한 답변 쳐놓으시고 동격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계속 보십니다. We are not altogether worthless. 생각편 쳐놓으세요. Not altogether 생각편. 자, 아까 전에 선생님 뭐라고 질문했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단어 2가지 정도를 배울 거라고 했는데 물론 뭐 다 중요한 단어들이지만 necessarily 아까 얘기하면서 오늘 그런 단어를 2가지 배울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선생님 잠깐만 봐보세요. necessary는 뜻이 뭐예요? 필요한. necessary는 뜻이 뭐였어요? 필요하게 이러면 안 되고 필히 반드시의 뜻이 됐지. 그치? 전체 의미를 갖기 때문에 not necessarily 하면 뜻이 뭐가 됐던 거예요? 부분 보정으로 바뀌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오늘 배운 거니까 그거는 그렇지. 뭐 altogether에 대한 얘기인데 altogether 뜻이 뭐니라고 질문했을 때 함께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altogether는 함께라는 뜻이 없고 전체적으로 이 뜻이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니까 글자 그대로 얘가 무슨 말이겠어? 그 전체의 뜻이죠. 거기다가 not altogether니까 그대로 딱 뭐가 되는 거야? 부분 보정이 딱 되는 거겠지. 근데 함께가 아니야. 각자 사는 세상이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not altogether 뭐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뜻이 됩니다. altogether 뜻이 뭐라고요? 항상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 함께가 아니야. altogether는. 완전히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적어놓으세요. 완전히 altogether 함께 말고. 하나 마무리. It is a pleasant surprise to ourselves. 다 됐네요. 바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보세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어렵지 않아. 기쁨, 우리가 얻는 호의를 베풀므로써 그것은 부분적으로 감정 속에 있다. 됐나요? 어떤 감정?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10초 드릴 테니까 그것이 뭔지 찾으세요. 시작. 집중 안 하고 있었네. 자, 선생님 봐보세요. 그것이 뭐예요? 선생님 봐보세요. 그것이 뭐였어요? 호의를 베푸는 거. 찾으시고 계시죠? 그렇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의를 베풀므로써 얻는 즐거움, 그 즐거움은 부분적으로 어디에 있다? 호의를 베푸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감정에 있다. 그러면 호의가 우리한테 주는 그 감정이 뭔데? 대트가 동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이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무가치한 사람은 아니라라는 거지. 그것은 기쁜 놀라움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마지막, 이때 그것이 뭔지 찾으세요. 시작. 됐죠? 방금 내가 해석해드렸으니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때가 가리키는 것을 한 단어로 써보세요. 너 뭐라고 쓸 거니? The feeling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나가시고 10분 쉬었다가 계속 보시죠. 85번입니다. (85번부터) 시작해서 90번까지가 하나의 글인데 이 문제도 이 글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쫓아오셔야 85번부터 90번까지 이 글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3교시 때 기출문제를 이제 풀 건데 그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선생님 시키는 대로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85번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85번을 읽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내가 할 겁니다. 두 가지 질문에 다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돼. 85번 보세요. Although most children acquire some ability to manufacture facial expressions they don't feel, not everyone does this equally well or believes it to be a good thing. 85번 별표 쳐놓으시고요. 중요한 표현이 몇 가지가 나왔죠. 제일 첫 줄 한가편 쳐보세요. to manufacture 한가편 쳐보시고 뜻 적어보십니다. 시작. manufacture는 만들다라는 뜻이야. 데니 그만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아까 전에 이제 나왔던 거는 to excel이었죠. to excel이라고 쓰면은 뜻이 뭐였어요? 뛰어날이었죠. 나는이 아닌데 뛰어날이지, 그치? 왜? 뒤에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 없으니까 뭐뭐 할로 끝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to manufacture facial expression이라고 써놨으니까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요. to manufacture facial expression이라고 써놨으면 목적어가 있으니까 manufacture의 뜻은 뭐라고 적었어야 돼? 만드는 이렇게 적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facial expressions they don't feel 이래놨죠, 그렇죠? 그럼 they don't feel은 뭐 하겠어요? facial expression을 수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들의 뜻이 뭐겠어요?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제일 처음에 1교시 시작할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배웠던 동사 테스트 네 번째가 이제 뭐였어요? 라고 시리즈였죠, 그렇죠? 근데 질문해볼게. 잘 생각해봐봐. 어렵지 않아? 화수 수업에 얘기했으니까 인간 나중에 또 들으시고 믿다라는 말이 believe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다라는 말에 라고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 가능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을 이거라고 믿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아까 전에 세 가지였죠. Believe A as B, Believe A to be B, Believe A, B 다 가능한데 그럼 아까 전에 그 느꼈니? 이걸 읽으면서 그 느꼈어야 되는 거야. 못 느꼈으면 의미가 없지. Believe it to be 나왔잖아, 그치? 그 보였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일단 몇 가지 표시를 좀 해보죠. 첫 번째 제일 끝에 가로 쳐보세요. They don't feel 묶여서 expression 수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제일 끄트머리쯤에 believe 형합펜 이 believe랑 지금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게 누구다? to be가 돼야 되는 겁니다. to be 형합펜 그 다음에 to be 위에다가 딱 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이게 보여야 돼요. 알겠죠? 그쵸? to be는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as로 바꿔도 당연히 상관없는 거지. 그치? 밑에 as 적어놓으시고 되니? 자, 그러면 일단 내가 해석을 해드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잘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번역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걸 잘 해놔야 나중에 이제 수능 볼 때 고생을 안 한다. 85번 보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능력을 갖고 있지만 to manufacture죠. 목적어 있어. 표정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어떤 표정? 그들이 느끼지 않는. 모든 아이들이 이것을 똑같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 되기 위해 이러면 집에 가야 돼. Believe A to B지, 그치?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보세요. 자, 방금 해석해드리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소재가 뭐야? 보지 말고 선생님 보세요. 소재가 뭐예요? 소재 뭐예요? 표정. 되겠죠, 그쵸? 두 번째 질문. 보지 말고 답변할 수 있을 때 방금 했으니까 집중했으면 생각할 수 있어. Manufacture
facial expressions라는 말이 있었지, 그치? 만약에 수능 문제에서 manufacture에다 밑줄이 쳐져 있고 manufacture랑 같은 의미를 찾으세요라고 한다면 너는 뭐라고 얘기할래? 다시 이 질문 자체가 이해가 됐습니까? manufacture를 사전을 찾으면 제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수능부터 새로 출제가 된 유형이 뭐였어요? 단어에 밑줄 쳐놓고 단어 밑줄 친 거의 의미를 찾으라는 게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문제에서 manufacture에 밑줄이 딱 쳐져 있고 얘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머릿속에서 manufacture의 뜻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안 외워놓고 있었네? 그러고 있으면 재수예요. 밑줄 친 말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돼? 네 머리에서 찾으면 안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야 되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소재는 일단 manufacture예요. 그렇죠? 표정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게 소재야. 그럼 간단해. 근데 manufacture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돼. 알겠지, 그치? 그럼 일단 형광펜으로 네모 쳐보십니다. 뭐 펜으로 네모 쳐보든지 manufacture facial expressions 딱 네모 쳐보시고 위에다가 소재라고 딱 적으세요. 자, 이제 긴장하고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글을 읽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 놓치면 다 놓쳐. 절대 놓치면 안 돼. 빠릿빠릿하게 하시고 잘 쫓아오시다. 자, 그러면은 86번으로 갈 건데 이렇게 시작해. 갑니다. Some children, for example. 형광펜 쳐, for example. 자, 그럼 질문.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문장을 아직 안 읽었지만 이 문장은 100%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예시가 되겠지, 그치? 그럼 예시면은 소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럼 소재가 방금 뭐였어요? 표정을 만들어낸다며, 그치? 근데 재준이 질문은 뭐였어? 표정을 만들어낸다 할 때 만들어낸다의 의미를 찾으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86번 문장은 85번의 예시니까 그 얘기가 반복돼서 나올 거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쵸?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는지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알겠지? 86번 보세요. Some children, for example, who do not suppress anger with a smile, tend to be the one who more generally have behavior problems. 딱 나와 있는데 일단 단어부터 위드에다 형광펜 세모 쳐보시고요. 노트 꺼내가지고 필기를 좀 해보실 건데, 자, 전치사 위드는 너무너무 중요한 전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 화수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지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수업에도 정리를 했었죠, 그렇죠? 그럼 일단 전치사 위드의 뜻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뭐 함께는,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이고, 그거 말고 두 가지 뜻이 뭐 있죠? 첫째, 배웠는데 이번 주 화수에도 얘기했는데 뭐뭐를 가진, 외워야 될 텐데 왜 안 외우고 있지? 뭐뭐를 가진 적으세요. 그 다음에 수업을 우리가 3주 이상 들은 사람은 이 예문도 영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예문 영작할 수가 있어야 되냐? 그들이 다니는 학교, 대학교의 상징이 프린트가 된 상태로. 기억나시죠? 자, 시작해보세요. 아니 적지 말고. 자,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와 미탑을 뭐라고? 네?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as? 그러면 안 되는데. with부터 시작해야지. with the insignia of the universities they are attending printed on it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화수 수업 시간에도 배웠던 거는 뭐예요? with 쓰고 목적어 쓰고 그다음 누구 나와? 분사 나오는 거였죠, 그렇죠? 그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with 같은 경우는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이런 뜻도 있지만 with 목적어 분사 이런 구조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 구조를 갖게 되면은 이때 with는 뭐로 처리하셔야 돼? 접속사 as의 뜻으로 처리한다라고 얘기했었고, 이번 주 화수에 나왔던 거는 뭐였어요? with two generations often visiting the beach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때 with의 뜻은 뭐였어요? 두 세대가 종종 해변가를 방문하면서 이러면 됐었죠. 해변가의 역할 얘기했던 글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with 같은 경우는 as의 뜻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 구조에서 as는 어떠한 상태로라는 뜻이 많이 갖고, 아니면은 뭐뭐 하면서의 뜻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with의 역할인데, 오늘은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는 날인데, with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역할이 뭐가 있냐면은 놀랍게도 by의 뜻이 있습니다. by. 근데 전치사 by는 뜻이 두 가지지,
그쵸? 전치사 by의 첫 번째 뜻은 뭐예요? 뭐뭐에 의하여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의하여라는 말에 첫 번째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말은 굉장히 좀 집중하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안 붙여요. 수사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면 안 돼. 바짝 차리고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by 같은 경우는 뭐뭐에 의하여라는 뜻인데 첫 번째 의하여 뜻 같은 경우는 수동의 뜻이죠.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의하여. 근데 by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떤 경우에 제일 많이 써요? 뭐뭐로서의 의미로 많이 쓰죠. 그렇죠? 즉 그때 로서의 뜻은 뭐예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by. 오케이? 그럼 with의 by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하여의 뜻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때 by의 뜻은 뭐뭐로서의 뜻으로 처리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뒤에는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수단이나 방법이 나온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전치사 with의 뜻,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예문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Surprise their feelings with something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surprise 뜻이 뭐예요? 억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Surprise A with B, A와 함께 있는 B를 억압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A를 B로서 억압하다 이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with에다 형광펜 적으시고 위에다가 by라고 적으시고 뭐뭐로서의 뜻으로 적어놓으세요. 자,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8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어렵지 않아? 잘 쫓아가지고 와야 돼. 갑니다. 잘 들어. 이거 바로 해석하고 질문할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이에요? 억누르지를 않지. 분노를 뭐로? 웃음으로. 됐니? 웃음으로써 분노를 억누르지 않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아이들? 일반적으로 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경향이 있대.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자, 봐. 아까 제일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야, manufacture their facial expression 할 때 manufacture의 뜻이 뭐냐? 이게 질문이었지. 그 manufacture their facial expression에 대한 예시로 나온 게 지금 이 문장이잖아요. 방금 내가 해석할 때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장 내용이 뭐였어요? 내용이. 분노를 웃음으로 억제를 못하는 아이지. 그 얘기가 표정을 만들다의 예시야. 잘 생각,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능 수준이. 다시. 표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원래 표정을 만드는 건 뭐예요? 웃을 때 웃고, 화가 날 때 화내고, 이게 표정을 만들다의 뜻이잖아. 근데 예시로 나온 건 뭐예요?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게 아니지. 화가 날 때 뭐 하라는 거야? 웃으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럼 질문. Manufacture their facial expression 할 때 manufacture 딱 밑줄이 쳐주고 manufacture 의미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create나 make나 이런 말을 고르면 그대로 틀리는 거죠. 이 글에서 얘기하는 표정을 만들다의 뜻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일종의 속이다, 가장하다의 뜻이 돼야 되는 거죠.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날 때 뭐해라? 웃을 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manufacture의 뜻은 뭐야? manipulate의 뜻으로 처리가 돼야 돼. 그 다음 둘째, 자, 선생님 봐보세요. 선생님 봐보세요. 선생님 봐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86번 문장을 읽었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줬지, 글쓴이가. 만약에 manufacture their facial expression을 잘 못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행동장애인 취급받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되세요? 이해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필기하는 거야. 잘 봐. 85번에 아까 전에 우리가 manufacture facial expression을 네모 쳐놓고 뭐라고 적었어요? 소재라고 적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86번에 현관펜 네모 쳐보세요. Who do not suppress anger with a smile? 네모 쳐주세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너네가 습관이 잘 안 돼 있어. 글을 읽을 때 단어를 찾고 사전을 찾고 번역하는 것만 생각하지 이런 연결성을 생각 못하면 이거 습관 안 돼서 절대 수능 못 본다. 분명히 경고했어. 옛날 학원이나 예전 같은 경우는 단어 찾고 그냥 번역 쓰고 막 이렇게 이제 살면서 행복한 파라다이스를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수능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Who do not suppress anger with a smile 위에다가 소재의 예시라고 딱 적어두시고. 그래서 85번으로 넘어가서 manufacture에다가 이렇게 뭐 화살표 아래를 딱 하셔가지고 이 manufacture 의미는 뭐다? 조작하다, 가장하다의 뜻이 되어야 된다. 화가 날 때 화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날 때 뭐 해야 돼? 웃을 수 있어야 돼. 화낼 때 화내, 기쁠 때 기뻐. 그럼 무슨 취급을 받는 거예요? 행동장애 취급을 받겠죠. 왜? 막 화가 난다고 막 화를 다 표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manufacture their facial expression 할 때 manufacture 뜻은 뭐다? 가장하다의 뜻이다. 그래서 이 글은 너무 친절했지. They do not feel 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85번에.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정리됐지? 놓치면 안 된다. 87번 간다. 집중해. 현관펜 쳐. Investigators have found that 현관펜.
자, 선생님 봐보세요. 현관펜 쳤죠? 선생님 봐보세요. 잘 봐봐. 어렵지 않아? 86번은 몇몇 아이들 예시 나왔지. 87번은 이제 누구 얘기야? 연구 얘기야. 나 봐보세요. 연구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 연구 왜 쓰겠어요? 연구자를 좋아해서? 예시겠죠, 그렇죠? 87번 얘기도 똑같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뭐가 있을 것이다? 행동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 예시가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87번은 내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뭘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첫째, manufacture their facial expression에 해당되는 예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둘째, behavior problem에 해당되는 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오케이? 의자 좀 당겨앉았으면 좋겠네. 87번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보세요. 내가 방금 얘기한 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쫓아오시면 됩니다. 보세요. Investigators have found that unpopular children are more likely to frown and grimace when they lose at a game and less likely to contain their smiling when they win at a game than popular children.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서 돼. 첫 번째 질문 보지 마. 첫 번째 질문. behavior problem이라는 말을 이 문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 뭐라고요? behavior problem이라는 말을 behavior problem 글자 그대로 쓰지 않고 이 연구 문장에서는 어떤 단어로 바뀌었어요? behavior problem이 unpopular죠. 그렇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다음 둘째, manufacture their facial expression을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 예시가 나왔지. 첫 번째 예시는 뭐예요? 졌다고 grimace 하는 거지. 두 번째 예시는 뭐예요? 이겼다고 웃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화났다고 화내고 기쁘다고 기쁜 티 내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unpopular한 아이가 되겠고, 그 unpopular하다라는 것이 이 글에서는 뭐랑 같은 말이야? behavior problem랑 같은 말이 돼야 되겠지.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단어뜻만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줄에 contain 밑줄 별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contain의 뜻은 뭐가 있을까요? 담다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담는 거, 상자, 영어로 뭐예요? 컨테이너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contain 같은 경우는 제한하다, 억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감정을 담아둔다라는 뜻에서 제한하다의 뜻이 있어요. 또 모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frown and grimace는 같은 말이야. 얼굴을 찌푸리다라는 뜻으로. 인상을 쓰다, 얼굴을 찌푸리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럼 다 됐네. 요거 좀 필기 좀 해놓을까? unpopular children에다가 네모 쳐놓으시고 위에다가 behavior problem 적으시고. 항상 습관이 되어 있을 때 글을 읽을 때 알겠지? 내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알겠니? 이거 습관이 돼야 된다. 하나 밑줄 치세요. more likely to frown and grimace 밑줄. 예시 1. less likely to contain their smiling 밑줄 예시 2. 됐나요? 저는 87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보세요. investigator 현관펜 주신 거 위에다가 예시라고 적어두시고. 됐죠? 갑니다. 연구자는 밝혀냈다. 인기가 없는 아이들이 뭐 하기가 쉽다고? 얼굴을 찌푸리기가 쉽다고. 언제? 그들이 경기에 졌을 때. 그리고 자신의 웃음을 억제하기가 어렵대. 언제? 경기에 이겼을 때. 누구보다? 인기 있는 아이보다. 끝. 됐죠? 자, 집중해야 돼. 88번도 대충 읽으면 안 된다. 연결성을 생각해야 돼. 88번 갑니다. They will probably vent their real feelings인데 선생님 봐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처음 듣는다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몇 번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장을 읽고 한 문제다 현관펜을 치라고 할 건데 어디다 현관펜 칠까요? 에?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왜 물어본 거예요? 뭐라 했어요? 아래 문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아니고 뭘 것 같아요? 어디 현관펜 치겠어? 어디 현관펜 치겠어? 네 생각을 어찌하냐 이건가? 어디 현관펜 치겠어? 당연히 데이지. 그치? 왜? 우리 문제 한 번, 두 번 푼 게 아니잖아요. 데이라는 말에 현관펜 일단 쳐보시고 왜 데이 현관펜 치겠어? 그 다음에 위에 뭐라고 적겠습니까? 앞문장이랑 연결된다라고 적겠죠. 오케이? 데이가 누구니까? 앞문장이 그들이니까. 그럼 이게 왜 중요해요? 앞문장이랑 연결되는 게 왜 중요해? 앞문장이 뭐였어요? 연구로서 예시라며. 연구로서 예시기 때문에 소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죠. 그럼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뭐겠어? 안 바뀌겠지.
그럼 판단이 빠릿빠릿하게 내려져야 되는데 they는 그들이지 뭐 이러면 집에 가야 돼. 알겠죠?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They will probably vent their real feelings and are less likely to express these for the sake of others' feelings, which is not likely to endear them to others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잘 봐봐.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다시 they라는 말을 써놨기 때문에 앞문장과 이어진다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때 they는 누구야? 인기가 없는 친구들이지. 그럼 인기가 없는 친구들은 자기 감정을 뭐 할 줄 몰라. manufacture 할 줄 모르지. 됐니? 그럼 질문. vent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거든. 안 봐도 돼요? vent their real feelings를 하는 애들이 they의 특징이잖아. 그럼 넌 vent의 뜻을 뭐라고 할 거야? 앞문장이랑 이어지니까. 오, 표출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vent는 뭐와 정반대 뜻이겠어요? manufacture와 정반대 뜻이 되겠죠.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they가 누구예요? 앞문장이랑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they는 지금 누구였어요? 자기 감정을 manufacture를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real feelings를 vent하는 사람들이래. 그럼 vent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real feeling을 다 표출한다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vent에다 형광펜 치시고 위에다 적으세요. 드러내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글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어떤 거? for the sake of. 밑줄 쳐보시고요. for the sake of. 내가 중요하다 외우라 그랬었는데 뜻 적어보세요. for the sake of.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어요? 뭐뭐를 위하여. 그렇죠? 네, 잘 적었죠? for the sake of 뭐뭐를 위하여. 그 다음 마지막 in dear라는 말은 좀 어렵죠? 이거 밑줄 별표 쳐놓으시고요. in dear. 노트관에서 노트에다가 적어보십니다. in dear A to B 적어보시고요. in dear A to B. A를 B에게 사랑받게 하다 이 뜻입니다. in dear A to B. A를 B에게 사랑받게 하다. B로부터 사랑받게 하다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겠네. A를 B로부터 사랑받게 하다. 이따가 내가 3교시 때 작년 수능이 아니구나. 그 6월 모평을 이제 풀어드릴 건데 우리가 수능까지는 다 풀었으니까 6구 수능 다 풀었고 이제 6월을 또 새로운 거를 풀어드릴 건데 그걸 풀면서 지금 하는 능력이 이게 있어야 돼요. 알겠니? 글을 지금 이거 분석하는 이거 능력을 네가 복습을 안 하잖아. 근데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그냥 문장 해석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너 모의고사 풀 수 없어. 알겠죠? 그렇죠? 3월 모의고사도 보셨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글의 연결성을 이거 파악하는 걸 꼭 학습을 해야 된다. 복습을 해야 돼. 88번 보세요.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억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위해. 그리고 그것은 질문. 그것이 뭔지 찾으세요. 시작. 머릿속에 정리해봐. 그것이 뭔지 머릿속에 정리해봐. 됐니? 뭐라고 딱 정리가 돼야 돼?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 남의 감정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다 표출해버리는 거. 이해됐죠? 그렇죠? 그것이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끝.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89번. Although, 자 얘들아, learning to hide negative feelings is considered an important social skill. 선생님 보세요. 자, 아까 첫째 질문. 라고 시리즈로 나올 수 있는 거 오늘 배웠던 단어 누구 있었죠? 네? 오늘 배웠던 거. 오늘 배운 거. 라고 시리즈로 처리할 수 있는 거. 누구예요? believe, to be. 오늘 배웠는데. 그럼 consider 같은 경우는 뜻이 뭐예요? 여겨지다죠. 라고 붙여도 돼요? 붙여도 되죠. 뭐뭐라고 여겨지다. 그럼 세 가지 케이스가 다 된다고. is considered as B, is considered to be P, is considered 명사 다 되겠죠. 그렇죠? 얘는 지금 누구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로 is considered 명사 쓴 거죠. 오케이? 그럼 뒤에다가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as랑 to be만 적어 놓으시고 이게 바로바로 돼야 돼. 계속 It isn't always beneficial for personal relationships. 바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갑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숨긴다라는 것을 배우는 게 됐죠? 중요한 사회적인 기술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항상 이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90번. Socially competent children recognize that there are times when hiding or disguising emotions is what friends do.
그대로 될까요? 다른 뜻만 적어볼까요? competent 하면은 유능한이라는 뜻입니다. 단어 아셔야 돼요. 유능한. 설마 이거 기억하지는 못하지는 않겠지? there 비동사 명사 같은 말 아까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there 비동사 ever present 명사 there exist 명사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세 개밖에 안 되니까 바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보세요.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이들은 알고 있다. 뭐를? 시기가 있다고. 어떤 시기? 감정을 숨기거나 감정을 disguise 하면은 가장시키는 거죠. 그렇죠? 감정을 숨기거나 감정을 과장시키는 것이 친구가 하는 것이라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manufacture 의미를 쳐주세요. 두 가지 단어 뭐라고 얘기할 거야? disguising, hiding. 오케이? 이게 돼야 된다고. 근데 바보들은 어때? manufacture 딱 밑줄 쳐놓으면은 만들다, 제조하다, 상품을 만들자, produce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대로 재수지. 알겠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능력인데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작년 수능부터 처음 나온 거예요. 원래 문제는 다 뭐예요?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을 채워라. 이 문제였던 것인데 빈칸을 다 채워주고 빈칸의 의미를 찾으라. 이게 이제 작년 수능부터 새로 나온 문제란 말이야. 작년 문제도 내가 풀어드렸지만 그거 딱 처음 나오자마자 정답이 54%였거든. 절반밖에 못 맞췄거든요. 작년에.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 연결서가 꼭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2분 3초 드릴 테니까 85번부터 90번까지 쭉 읽어보세요. 시작. 한 3분 느리죠? 쭉 읽어보세요. 일 분 지났습니다. 놓친 거 있으면 별표 쳐놓으시고 이따 나한테 질문하시고요. 아, 큰일 났다. 저 안 켰네. 아. 아, 정말. 자, 빨리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뭐야? 모르겠다. 됐죠? 앞으로 넘어가셔가지고 82번 있죠? 그 문장 내가 30초 드릴 테니까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됐니? 좀 졸린 것 같네. 일단 영작부터 바로 해보죠. 노트 꺼내셔가지고 가려보시고. 한 사람이 잘못이 있다라는 이유로 아니, 주황색으로 길게. 주황색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주황색인데.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주황색 좋아하면 사이코래요. 심리 결과 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내 주황색 되게 좋아해가지고. 선생님 방 책상 혹시 본 적 있어요? 선생님 그 필통부터 모든 게 다 주황색이거든. 데스크 그 조명도 다 주황색이고. 주황색이 내가 제일 좋은데. 사이코라 하더라고. 어쩔 수 없죠 뭐. 어디까지 했지?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가 만들어낸 것, 지원한 것, 스폰서한 것, 연관되었던 것, 시 무의미하다고. 마찬가지로 그가 너무 뛰어나다라는 이유로 praise라는 말을 썼죠.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모든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점검될 필요가 없다고. 그의 모든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점검될 필요가 없다고. 됐나요? 제일 앞에 거는 잘 하셨죠, 그렇죠? 뭐뭐라는 이유로 어떻게 써야 됩니까? because 쓰면 되겠죠, 그렇죠? 한 사람이 잘못이 있다라는 이유로 because a man has his fault. 됐나요? 그 다음에 콤마 의미하지 않는다. It does not follow that. 됐죠, 이거는? 그 다음에 그가 만든 것, 스폰서한 것, 연관되었던 것, what he has produced였나요? What he has produced, sponsored, or been associated with is worthless. 까지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likewise
그가 너무 뛰어나다. 이거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beyond appraise 이렇게 썼죠, 그렇죠? Because a man is beyond appraise, 콤마 it does not follow that 똑같이 쓰면 되겠고 그의 모든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his every idea is so good. 그래서 that it doesn't need to be examin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 잘 썼나요? 다 잘 썼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언어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문장을 네가 해부하고 있으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돼요. 해부한다라는 것은 이 문장은 5형식이냐 4형식이냐 3형식이냐 간접 목적어는 누구고 직접 목적어는 누구 목적격 보호는 누구냐 이러고 있으면 영어 평생 못해. 선생님 봐보세요. 오늘 이제 아까 전에 배웠던 중요한 표현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주 화수 수업 시간에도 내가 말씀드렸구나. 예를 들어가지고 투부정사에 대해서 역할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명사적, 부사적 이걸 막 따지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딱 뭐라고 생각이 돼야 돼. 투부정사 혼자 있으면 뭐뭐 할, 목적어 있으면 뭐뭐 하는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ing일 때도 마찬가지였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화수 때 한번 내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좀 필기를 좀 해드리죠. 노트에다가 적어보십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4가지의 기본 세트인데요. 자, 요 2가지는 아까 전에 배웠죠, 그렇죠? 만약에 명사를 쓰고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써놨다라고 한다면 이 투부정사가 당연히 뭐 하겠어? 명사를 수식하겠죠. 그 다음에 둘째, 명사를 쓰고 투부정사를 써놨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명사를 수식하겠지. 다만 차이점은 뭐예요? 뜻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목적어가 없을 때는 뭐뭐 할 이 뜻을 가져야 되고 목적어가 있을 때는 뭐뭐 하는의 뜻을 가져야 되는데 이 뭐뭐 할의 뜻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왜? 모든 영어에서 뭐뭐 할의 뜻을 만들 수 있는 건 쟤밖에 없어요. 투부정사만이 뭐뭐 할의 뜻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쟤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명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고 목적어가 없었을 때 그 명사 투부정사 사이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 원래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까지 얘기하려면 이제 이거는 언어학적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머릿속에 딱 뭐라고만 기억해 두면 되는 거야. 목적어 없을 때는 할이다 이렇게 딱 끝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됐고 세 번째 케이스가 명사가 있고 동사 ing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때 뜻이 뭐예요? ing는 하는 그렇죠? 네, 같은 뜻입니다. 두 번째 거랑. 그래서 얘는 그냥 똑같은 말이죠. 뭐뭐 하는. 약간의 차이는 물론 있어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2가지는 같은 형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때 ing는 당연히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타동사겠죠. 근데 만약에 ing가 자동사로 쓰였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는 명사 앞에다가 위치를 시켜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네, 명사 앞에다가. 그래서 이때는 ing 할 때 동사는 뭐가 된다? 자동사가 되게 되는 것이고 ing가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게 되겠고 뜻은 똑같이 하는 이란 뜻이죠. 저게 단데.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지금 평균적으로 3년 이상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단한 예문도 못 만든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 내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머릿속에서 만들어 봐봐. 너가 공부하는 방식은 잘못됐어. 영어로 어떻게 할래? 그렇죠? 일단 방식이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돼? The way로 시작하겠죠. 그렇죠? 네가 공부하는, 다시 잘 봐. 네가 공부하다가 아니라 네가 공부하는 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4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죠. 저기서 일단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3가지가 가능하죠. 2가지가 가능하죠. 그치? 뭐뭐 하는으로 처리되는 거. 첫 번째는 뭐예요? 투부정사 목적어. 또 뭐예요? ing 목적어. 또 뭐 있어요? 여러분 하는 거? 관계대명사 동사 쓰면 되겠지. 그럼 첫째 뭐겠어요? The way for you to study it. 뭐 이래도 되겠고. 아니면 the way you studying it 이래도 되겠고. 기억나시죠? 그죠? the way which 아니지. 완전한 문장이니까 that you study it 뭐 이래도 되겠고. 아니면 오늘 배웠던 거 뭐 있었어요? 명사 쓰고 뭐 쓰면 돼? 주어 동사를 바로 써버리면 되지. the way you study it 끝인데 is wrong. 잘못됐다. 오케이? 근데 이런 간단한 문장조차도 뭐 이러고 있으면 이제 답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으로 바꿀 줄 알고 뭐뭐 할로 바꿀 수 있으면 끝인데 먹을 것 영어로 어떻게 해요? something to eat. 공부할 것 영어로 뭐예요? something to study.
뭐뭐 할 것 할 때 할은 투부정사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얼마나 쉬워요. 영어 제일 쉬운 언어인데 세상에서. 그래서 시키는 대로 좀 잘 복습을 하시고 문장을 최대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태의 복습 상태면 솔직히 아무 변화가 없어. 너도 알지만 변화가 없어요. 너는 지금. 응?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오늘 591번까지만 나갈 건데 별표쳐 놓으십니다. 12-2에 별표쳐 놓으시고 13-2에다 별표쳐 놓으시고 13-2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데 어디 왜 헤매니? 591번 2번이 아니라 591번. 이중부정이라는 건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거죠. 너가 아름답지는 않아. 아니지. 네가 아름답지 않지는 않아. 무슨 말이에요? 아름답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아주 간단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아주 간단한 게 빈칸 문제에서 수능에서 2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2번 전부 다 정답률은 30%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중부정이라는 것은 긴장 안 하고 읽으면은 해석하는 건 다 해요. 설명도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막상 시험 문제에 이중부정이 쓰이고 있었을 때 그걸 인지를 못하면 그대로 틀려요. 그래서 딱 한 문장만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뭐 필기할 것도 없어요. 이중부정은 그냥 그게 다예요. 부정어랑 부정어 같이 있으면은 아닌 게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긍정의 뜻으로 바뀌는 거 그거 다지. 그래서 나 일단 이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은 이 두 가지가 이중부정을 만드네. 왜 이렇게 베베 꼬고 지랄이야 몸을. 왜 그래? 왜 그래? 요가 하고 싶어요? 어제 요가 배웠니? 아니, 잘못 봤나? 베베 꼬는 게 아니었나? 잘못 봤어요 혹시? 어깨 아파서. 어깨 아플 수 있죠. 원래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어깨가 아파요. 어제 언제지? 오늘이 무슨 일? 금요일이죠. 월요일날 내가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그 기자님이 나한테 물어본 게 선생님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햇빛을 안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햇빛을 보지 않고 계속 방에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방법을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몸이 아프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 그게 정설이. 공부를 하면은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 몸이 조금 아프다고 이제 관두면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 원래 고등학교 3학년 4월 달부터 내가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고3 4월 달 전까지는 계속 내가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플룻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서는 성악하고 지휘하다가 고3에 이제 4월 달부터 공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고3 4월 달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공부를 한창 시작하기 전 때지. 그래서 나는 고2 겨울방학 때 막 연주하고 그랬었어요. 연주회 막 열고 공부랑은 좀 그게 좀 있었지. 한 2월 달까지도 연주회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갑자기 엄청난 어떤 기운을 받았는지 나의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막 질문하기 시작하고 내가 음악을 해도 괜찮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확하게 한 21일 동안 고민하다가 새벽기도를 맨날 나갔거든. 20일 동안. 재준이는 뭘 해야 될까 앞으로. 그래서 이제 20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내렸던 결론이 음악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때려치고 4월 달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결론은 이거야. 그때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4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글자 그대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취한 사람처럼 했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잠은 내가 무조건 3시간 반밖에 안 잤거든. 3시 반에 자서 7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학교 이제 8시까지 가고 8시부터 5시 20분까지 계속 공부하고 자습이 있는 날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자습이 많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그냥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막 빵 먹으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막 취한 사람처럼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주말 넘어갈 때 우리 때는 이제 주 5일제가 아니었거든. 토요일 날 학교 가는 날도 있었는데 막 학교 쉬는 날 같은 경우는 그냥 밤새고 6시까지 막 공부하고 미친 듯이 했죠. 그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한 가지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리가 오래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한 번도 경험 안 해봤겠지만 물론 다리가 부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피가 안 통해가지고 다리가 부어요. 빨갛게 이렇게 탱탱 부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 이제 새벽에 한 2시나 2시 반쯤 되면은 너무 못 앉게 있는 거야. 다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한 19시간씩 공부했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다리가 맨날 부어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어떻게 했다 그랬어, 재준이가. 공부 포기했나? 어떻게 했어요? 칠판을 사가지고 내가 서서 공부했어요. 피 빼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부한 거지, 이렇게 계속.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거실 한 바퀴 막 돌고, 계속 돌고. 다리가 이제 좀, 붓기가 좀 빠지면은 다시 이제 앉아서 공부하고. 그랬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응? 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막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그때 음악을 포기하고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생할 가치는 있었지. 응? 그래서 이제 그게 대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이어졌던 것이고, 내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지적 활동들의 다 기반은 다 그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4월 달부터 11월 그때까지 7개월 동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지. 여러분 좀 상상을 못하겠지만 내가 보이는 거와는 다르게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읽은 책도 굉장히 좀 많고 약간 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배경은 딱 그 7개월이 끝이에요. 음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나보다 잘할 수가 있겠지. 너는 고3 때까지 음악하지 않았잖아. 그렇죠? 근데도 나보다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원래부터 내가 태생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죠. 바꿀 수 있는데. 예? 얼마만큼 해야지? 눈알이 빠질 만큼은 좀 심하고 다리에 이제 피가 고일 만큼 그 정도는 해야죠, 공부를. 너무 공부를 안 해. 좀 답답해.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보면은 답이 없어. 왜 이렇게 웃기지? 답이 없다는데? 인생에 답이 없어요. 너무 보면. 왜 답이 없는 인생을 살까? 아닌가? 내가 잘 모르나? 답이 있나? 그냥 다음 주에 내가 토론을 또 2번 나가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이랑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20대 애들의 문제가 뭘까에 대해서 토론하러 날아가는데 여러분 얘기를 이제 하려고 내가 준비 중이거든. 선생님 제가 이제 10대 애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요즘 10대 새끼들은 답이 없어요 인생에. 이런 얘기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잡혀가는 나는. 답이 있나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봐도 답이 없는 것 같은데 20대도 답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도 내가 이번 주에도 만났는데 카이스트에도 경영대학 교시거든요. 그 교수님은 그 얘기하는 게 막 애들 답이 없다고. 취업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카이스트에도 공부 못하는데 뭐 여러분들 뭐 공부 알아서 잘 하시겠지 뭐. 답이 없는데 인생이 뭐비 그렇게 공부를 안 할까? 응? 믿는 구석이 있나? 비트코인? 한강 갑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그 뭐지? 요즘 또 하는 거? 로또가 아니라 그 뭐지? 사다리 타는 거 뭐라 하지? 불법 토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죠? 내 제자 중에서도 2명 잡혀간 애들이 있어. 하면 안 돼. 알겠지? 그치? 걔는 그 되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뭐 싱가포르까지 가가지고 막 회사 차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라졌죠. 지구상에서 사라지지는 않고 한국 땅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됐어.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나한테 연락할 때도 선생님 제가 이제 한국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삼성 취직하고 현대 취직하고 멋들어지게 살아야죠. 어쨌든 중요한 그게 아니지. 네가 앞에 뭐 이상한 행동 해가지고 얘기했잖아 지금. 91번 보세요. 이중부정만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In my hometown, nobody would buy a melon without feeling it and smelling it. 딱 보이죠? 어디가 이중부정이겠어? nobody 현관편 쳐보시고 그 다음에 without에다 현관편 쳐보시고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And nobody would dream of buying a chicken without knowing which farm it came from and what it ate. 현관편 쳐보세요. nobody 현관편 쳐보시고 without 현관편 쳐보시고 한 가지 혹시 모를까봐 이것만 말씀을 좀 드리는데 which farm it came from 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때 which는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which입니다. 그래서 그냥 farm을 수식하고 있는 which고요. 관계대명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둘째 it came from 얘는 뭐 하겠어요? farm을 당연히 수식을 하겠죠. 그렇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니까
그럼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Which farm it came from이라고 할 때 which 뜻이 뭐예요?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which는 뜻이 뭐예요? 뭐죠? 어떤. 그렇죠? Which farm it came from 뜻이 뭐겠어요? 어떤 농장에서 이것이 왔는지. 오케이? 네. which가 형용사로 쓰면 어떤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91번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보세요. 내 고향에서 어느 누구도 멜론을 사지 않는다. 그것을 느끼지 않고는. 이중부정이죠.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멜론을 느껴봐야지만 멜론을 산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냄새를 맡아보지 않고서는 멜론을 아무도 안 산다. 또 어느 누구도 닭을 산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 뭐 하지 않고서는 어떤 농장에서 그것이 왔고 무엇을 먹었는지를 모르고서는. 그걸 알아야지만 닭을 산다라는 것이.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무리하시죠.